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복귀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년 8개월여의 최장수 국무총리를 마치고 오늘 민주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표현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또 화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의 합류 상당히 좀 고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는 2년 8개월 가까이 최장수 총리로서 총리직을 잘 또 수행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총리직 직전에는 이제 전남도지사, 또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던 분이고, 국민들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당에 합류한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당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적절하게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연륜과 경험 또 능력을 당에서 충분히 잘 발휘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보는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걸 보면 한국당 의원들께서 이제 많이 공세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전 총리 되게 뭐 얄밉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조금 못해주면 네. 신이 나는데 너무 잘하시면 물론 칭찬도 하지만 조금 얄미운 마음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점잖게 네. 그 낮은 목소리로 그 공정과 정의도 얘기하시고 굉장히 일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 정권의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라든지 네. 인사 실패 또는 측근 비리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마지막에 네. 이전에 조국 그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검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검찰 대학살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항명이다, 사실상 항명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역시 출마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 예. 마지막에는 역시 그 눈도장을 좀 찍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 심판론의 중심에 섰다, 핵심에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는 매사 모든 것들을 당과 상의를 하겠다. 본인은 종로에 이사를 가고 이제 오늘부터 거기서 지내게 될 텐데 이런 것까지 그럼 사실상 개인적인 마음은 굳었지만 당과 상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들도 기존에 좀 다른 자주 보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선거가 9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네. 본인이 더군다나 총리까지 하신 분이 어떤 특정 지역구를 딱 염두에 두고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당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보여줬던 그 안정감, 네. 그거는 민주당이 정말로 질서 있고 안정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이낙연 총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나 당원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 그는 지역구든 뭐 비례대표 아마 제가 보기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지역구인데 지역구 중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는 네. 당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이랑 상의는 하는데 이사는 종로로 갔으니까 종로에 만약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사실상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정재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뭐 깊이 있는 내용들 많이 아시니까요. 파트너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파트너가
글쎄요. 아직까지 뭐 저희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빅매치가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겠죠. 네.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84학번인데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도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저도 어린 나이에 뭐 20세도 안 됐었는데 그때 종로로 가서 모든 연설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뭐 저희 당에서도 곧 후보가 정해지겠죠. 그러나 빅매치가 됐으면 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그 종로에서 일단 이낙연 총리가 나간 바에는 총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총선이라는 것이 중반 정권이 중반기를 넘어서면 다 정권 심판론으로 갑니다. 네. 뭐 MB 심판, 박근혜 심판, 문재인 심판 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다 아시다시피 그 경제나 그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가 네. 무너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뭐 외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고요.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협력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국 일가 부정 축제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고 특히나 최근에 네. 그 김기현 울산시장의 그 선거 개입이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국민들이 상당히 이전 정부를 촛불로 우리가 탄핵을 시켰는데 전혀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없구나라고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데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대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종로에서 그 문정권 심판의 유탄을 이낙연 총리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로에서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를 네. 놓고 한번 그러면 빅매치. 상징적인 선거구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바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직은 뭐 결정은 안 된 거지만 예,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그럼 김정재 의원께서 당에 저희 공관이 다 꾸려지고 위원장 정해지시면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은 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전에 오래 그렇습니까? 전부터. 예. 예. 또 다른 복귀를 앞둔 저희 키워드가 복귀인데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짤막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 동안에 당도 여러 차례 만들었었고 실제 비판받기도 많이 했고 정치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2012년인가요? 2012년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 정치를 들고 네. 이제 정계에 등장했을 때는 그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국민들이 그 새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사실은 또 조금 국민들에게 실망을 또 끼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뭐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이르기까지 이렇게 네. 통합, 보수 통합에서 플러스 이제 중도 통합까지 하겠다는 그 통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점 그 소위 이제 진보 쪽에서 점점 보수 쪽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근데 그렇게 안철수 대표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이 당신은 사실은 김도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과만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뭔가 좀 보이기 좀 어려우니까 뭔가 자꾸 더 플러스해서 뭘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형식의 통합은 결국은 누더기 통합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누더기 통합이 될 것이냐 예, 그 기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께 한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기본 원칙은 사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기본적인 정책들의 대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20대 같이 한국당이 그냥 너무나 소수당이어서 밟히고 짓밟히고 그냥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21대는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서 정책이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간다면 문재인 정권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제세력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사사로운 조건 같은 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능이나 지금 또 부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이 통합에 대열에 저는 같이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은 저희가 뭐 보수, 진보, 좌우 이런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가장 보통 시민들, 일상의 국민들은 내가 보수, 진보, 좌우 관심 없습니다. 제발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이번 그 21대 총선은 그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의 아래 모든 제세력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다 같이 모이자. 예. 이것이 통한다면 아마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네, 청와대 청행렬입니다. 4.15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사직서를 냈고 청와대가 이를 수리했습니다. 앞서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는 전 대변인들 3명의 대변인이 모두 출마를 하는 등 이번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행렬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국한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뭐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뭐 친문 마케팅에 대한 이게 비단 상대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 총선 준비를 해왔던 입장에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당 분위기는 이해찬 대표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던 그 참모들의 그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정치적 특혜를 또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당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부터 정치 활동을 하던 분들이 네. 청와대의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으로 근무하시다가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예. 공주청양에 국회의원을 했었고 국회의원을 하고 또 그다음 청와대- 지역위원장하고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청와대로 간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정확한 것으로 좀 보이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경륜을 인정하되 다른 분들에게 좀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에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칫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무슨 진박 감별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인위적이고 또 억지로 뭔가 이제 사람을 심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네. 그렇게 당해서 공천이나 경선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뭐 프로세스는 확고합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박영선 장관과 그다음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요.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박영선 장관이 지역구인 구로울에 윤건영 실장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느냐, 뭐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그 청와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그런 당의 입장을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검찰 고발하면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어떤 견제감 또 그게 좀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타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 윤건현 실장이 지금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장관 네. 박 장관께서 정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그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이요? 예. 대변인도 지금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한 거. 이 문제 이것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당에서 견제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으로 막 지금 지역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무려 70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한 10여 명입니다. 10여 명밖에 안 됐고 MB 정부 때 한 30명 됐고 노무현 정부 때 30명이고 MB와 박근혜 정부는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70여 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거는 민주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고 이랬다는 게 특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정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간도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1년 이하로 일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이분들이 과연 청와대 안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일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번 2018년 6월에 그 소위 비서진이 나가면서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면서 무려 그 개각을 5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참모진 교체도 8번이나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처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저희 지역구로 출마를 시키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이 중에 특히나 대변인 3사람이 지금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또 나오면서 그 문제가 되니까 나 부동산을 팔겠다. 네. 그래서 또 불과 6개월 만에 25억에 산 부동산이 지금 한 30억, 40억을 호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비판을 받으니까 다 기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이런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 경력을 이용해서 지역구에 내려오는 것,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을 엄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이고 이제는 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공천이 꼭 활성화되고 공천이 공식화되고 할 때 이제 그 특혜나 차별이 있을지 없을지를 예, 그럼요. 봐야 되지 실제로 않겠어요? 저희 지역 예. 같은 경우에도 대전 지역에도 4명의 청와대 출신이 있는데 그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네. 열심히 바닥을 다지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출마를 청와대 시킨다라는 게 시키는 게 아니죠. 그건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이다. 정치적 그럼요. 선택은 자유니까요. 근데 그 다만- 자유를 예. 과연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근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경우는 경력 쌓기 위해서 단기 청와대 근무하는 거. 네. 이거는 뭐 문 정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그렇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네, 위성 정당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비례 명칭을 사용한 정당명에 대해서 사용 불허 결정을 그저께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이게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위성정당, 비례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각 정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구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당은 일단 법적 대응보다는 변경을, 당명을, 위성정당의 당명을 변경하자라는 쪽에 좀 무게를 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거든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례 땡땡당에 대한 사용 불허 평가, 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반이 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또 차치하고 생각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가 정치는 항상 여론에 민감해야 됩니다. 저 잘한 결정이라는 거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네. 단계에서 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때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구체적 심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때는 오케이를 했는데
그때도 창당준비위원회 이름도 기존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라는 그런 법 적용이 됩니다. 네. 그때는 오케이 했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논란 끝에 정당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핑계는 아니죠. 뭐 이미 등록된 그 정당이 사용 중인 그런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허를 했는데 네. 일단 뭐 선관위의 불허 결정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제9조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설립의 요건을 갖추면은 허가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 조혜주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네. 일했던 그 조혜주 선관위원회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런 판단을 했다는 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네. 또 저희가 지금 그 민주당에는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확실한 정의당이 위성정당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실상 위성정당이죠. 그래서 저희도 국민의 그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의 또 다른 그 이름을 좀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한국당에서는 위성 정당을 통해서 이번 달라진 선거제도 21대 총선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지 그런 뜻은 분명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성 정당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을 위성 정당이라고 이제 여기서 펀치를 이렇게 사실상. 날리셨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들한테 엄청나게 비판받으실 발언이신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상 그건 뭐 예. 우리공화당인가요? 네. 그건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이 위성정당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의 명칭이라는 것은 네.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면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취지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이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질서뿐만 아니라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정한 것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명을 보고서 이 당의 정체성이 그렇구나라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명칭은 그런 측면에서 좀 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소위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문제는 위장 이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러저러한 세제 혜택이나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위장 이혼을 해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정치적 좀 도의가 아니라고 보고 예.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치를 가지고 정정당당에게 서로 승부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일당 위치가 지위가 21대 총선에서 이 비례 땡땡당으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상대당의 원내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글쎄 한국당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분명히 아는 것이 양 당에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고 그다음 정당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당 투표를 했을 때 30% 이상 나왔을 때 그 30% 이상을 그대로 비례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정의당이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한국당은 우리도 유사한 정당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아까 위장 이혼하셨는데 지금 작년 4월부터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한신당과 또 다른 여타 정당 군소 정당들과 위장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4+1을 완전 4+1로 예. 완전히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네.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위장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이 악행에 대항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나름대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그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바로 위성정당이고요. 뭐 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례를 누구를 찍을 것인가 했을 때 그 같은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민주당도 언젠가는 뭐 선거할 때 이번에는 비례정당을 안 만들겠다 공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단언을 못 하겠는데 네. 한국당은 이번 노선을 그렇게 정해서 적어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반드시 비례대표를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비례 위성 정당의 예. 결과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위성 정당, 특히 유사 정당 명당을 사용한 그 위성 정당 시도는 올바르지도 않고 또 저는 성공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2018년이죠. 그때 나경원 대표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자까지 검토를 하자고 했던 건 뭐냐면 정치의 다양성을 한번 좀 확보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보수도 좀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도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이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좀 정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니까 예. 그 취지에 맞게 정치적인 행보들을 서로 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견해 있으시면 짤막하게 네, 듣고 뭐 정확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세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그 다양한 정당이라는 정의당이나 군소 정당들이 과연 자기들의 정치적 가치나 신념들을 표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전국에서도 데스노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다 민주당의 그냥 그 들러리 정당으로 나섰습니다. 왜? 결국은 의석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한 의견이면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민주당과 한국당이고 민주당의 들러리로 선 군소정당 의석 확보를 통해서 의석수 늘려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그런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묘수책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국민들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